인분 먹이기, 구더기 먹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 진리 교회의 리더십 훈련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빛과 진리 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김명진 목사의 면직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빛과 진리 교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여전도회관 운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관 관리처가 여전도회를 상대로 제기한 여전도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날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가운데 가정사역기관인 하이패밀리가 가족의 친밀감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몸놀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CBS 뉴스입니다. 인분 먹이기, 구더기 먹기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빛과 진리교회의 리더십 훈련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빛과 진리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 김명진 목사의 면직과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분 먹이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티기,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등의 훈련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빛과 진리교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탈퇴자 2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 수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해왔다며 자신들이 받은 훈련을 폭로했습니다. 탈퇴자들은 논란이 됐던 인분 섭취, 폐가에서 버티기 등의 훈련은 리더십 훈련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훈련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분 먹이기는 물론 공원 40바퀴 돌고 구더기 먹기, 폐가에서 하룻밤 체험하기,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불가마에서 30분 버티기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했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 조교 리더가 똥을 먹어야 제가 리더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똥을 먹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똥을 먹기가 너무 싫어서 그 당시에 바로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 텀 내에 안 할 수는 없었고. 탈퇴자들은 빛과 진리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리더는 전체 교인 중 소수만 될 수 있고 교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훈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리더를 볼 때 거의 굉장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치고 또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빛과 진리교회 피해자들은 빛과 진리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를 향해 김명진 목사의 면직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측은 피해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훈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믿음의 역량이나 또 내지는 방법들을 자기네들이 찾아서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건 이렇게 이번에 그럼 하기로 했으니까 더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교회 측은 또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진 담임 목사는 10여 년 전부터 리더 훈련 프로그램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일부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교회 리더십 훈련 과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빛과 진리교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한 인분 강요 논란의 파장이 큽니다. 아무리 성경적 고난 체험이라고는 하지만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 인분을 먹이는 체험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떤 공공의 어떤 목적이나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조직 관리주의, 교조주의적인 방식
그래서 마치 다단계 같은 집단도 연상이 되고 아, 예. 어떤 내부 통제를 위한 위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 더 위로 이제 특수한 어떤 리더십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극단적인 요구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파장이 커지자 해당 교단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빛과 진리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노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4일 긴급 임원회를 가졌고 5일 정치부 모임을 통해 빛과 진리교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인분 먹이기와 폐가 체험, 구더기 먹기, 공동묘지 채찍질하기 등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시노회를 열어 300여 명의 노회원들에게 빛과 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관련한 징계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 인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노예의 명예를 걸고 이 부분은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처리하겠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사 처리위원들을 내서 그렇죠. 예. 처리위원들이 이제 보고를 해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걸 재판국을 만드냐 예. 그런 걸 갖다 이제 따져가지고 재판국을 만들면은 거기에서 뭐 예. 어떤 뭐 면직도 나올 수 있고 출교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게 나올 수가 있겠죠. 예. 빛과 진리교회의 인분 강요라는 엽기적 행각에 대해 해당 교단이 강경하게 처리할 입장을 밝혔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해 예장합동 평양노회 상당수 목회자들은 빛과 진리교회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무마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에 들은 우리 후배 목사들 다 5년 정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일각에서는 예장합동 평양노회의 경우 수년 전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전병옥 목사와 관련한 치리 과정에서 비상식적 태도로 세간의 눈총을 산 바 있어 노회의 자정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교회 내부적인 일이라고 해도 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 조사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에서 벌어진 엽기적 훈련에 대해 해당 교단이 어떻게 처리할지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관 운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내부에서 관리운영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한 여전도의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연지동에 있는 여전도 회관은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로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합회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숙소층 일부를 제외하고 예식장과 상가, 일반 사무실 등을 임대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임대 수익만 연간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0수억 원의 수익이 나는 건물의 운영을 놓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내부에서는 해를 넘겨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전도회가 회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 30년 가까이 여전도 회관을 관리해온 관리처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관리처는 연합회가 회관 관리 운영에 주체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면서 업무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연합회는 관리처에 위임했던 건물 관리 운영을 소유자인 연합회가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업무 인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도 회관 운영의 문제는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통합총회 정기총회 감사 보고서는 회관 경영과 재정 책임자인 이모 이사장이 90세가 넘은 고령인데다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전도 전국연합회 회장이 회관에 대한 결재 권한이 없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지적에 따라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지난해 9월 연합회 총회에서 연합회가 직접 회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회관을 관리해온 관리처는 당시 연합회 총회 결의가 불법적이었다며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은 일단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소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연합회는 이에 맞서 여전도 회관 관련 부동산과 동산, 자금 등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연합회 전현직 회장 개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얽히면서 여전도 회관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소송전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다음 달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 비발디 파크에서 열립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당초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기도회를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기도회 주제는 회복이며 강의를 줄이고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기도회에 참가하는 목사 장로들의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어버이날 선물을 드리기 위한 특별 모금을 진행합니다. 바퍼는 매해 어버이날쯤에 어르신들에게 효도 관광을 보내드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하는 대신 도시락과 선물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바퍼는 지난 1988년부터 청량리역 인근에서 어르신과 노숙인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도시락 전달로 사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에 참여하고 싶으면 바퍼 나눔운동본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가정사역기관 하이패밀리가 어린이날을 맞아서 가정의 친밀감과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몸놀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몸과 몸을 맞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숲속.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가족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며 함께 껴안고 토닥이고 뒹구는 시간을 갖습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친밀한 스킨십을 나누는 가족들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신체 접촉을 동반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 하이패밀리의 가족 몸놀이 축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접촉에 너무나 배가 고프고요. 놀지 못해서 병이 들어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몸과 몸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접촉에 배부른 그런 아이, 그리고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것, 어린이날의 가장 큰 선물이 되겠죠. 그냥 그 한 번 쓰다 마는 그런 물질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물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가족 몸놀이 축제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 간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 강화를 돕습니다. 이날만큼은 엄마 아빠의 몸이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이자 놀이기구가 됩니다. 우회전, 좌회전, 자갈길 막 그렇게 기차 해가지고 3명에서 같이 한 거. 여기에서 하니까 더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도 또 안 갔기 때문에 뭐 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집안에만 있는 그런 스트레스, 답답함 같은 게 오늘 아주 많이 해소가 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김양숙 박사는 아이들은 부모의 몸과 접촉할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이를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한다며 부모와 자녀들 간의 따뜻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몸과 몸을 맞대는 활동을 통해 참된 사랑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동심으로 빠져서 놀기는 이제 간만이라
서로 가족끼리 좀 화합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붙여서 하니까 더 애정도 생기고 더 친밀감도 생기고 더 아이한테 더 정말 몸놀이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놀이 하면서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TV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실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은 자녀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은 홈페이지에 지체장애와 시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정보와 이들에 대한 에티켓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의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등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비장애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과 서해안, 제주도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